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6강 시간으로서 다 4 도시군관리계획의 뒷부분하고 용도지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군관리계획의 두 번째 부분, 도시군관리계획의 체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체계. 전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체적인 체계를 보는 겁니다. 먼저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먼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또 도시군관리계획은 뭐에 또 부합이 되어야 되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 요거에도 부합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역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도 부합이 돼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도 부합이 돼야 되는 계획인데, 크게 그 틀을 보면 먼저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시하는 거죠.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게 나옵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과 관련해서는 그 밑에 또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고요. 또 실시계획이 나옵니다. 실시계획.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지규제를 최소로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최소구역. 그리고 이 최소구역의 계획도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계획이 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행정쟁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규율로서 작용하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시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왜? 워낙 방대해. 웬만한 결정,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러한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용도지역 1, 먼저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먼저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누가 지정을 하는지. 지정권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이요. 워낙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용도지역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 용도지역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경우에는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각각 다르게 지정이 돼야 되고요. 지정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방금 용도 지역의 정의를 얘기했고요. 1. 용도 지역의 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지정 절차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뭘로 결정한다? 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의 종류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도, 관, 농, 자를 꼭 암기를 하십시오. 이게 앞글자입니다. 앞글자.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도시지역, 자,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니까 도관농자를 꼭 암기를 해 두십시오. 자, 먼저 도시지역입니다. 첫째, 도시지역. 도관농자의 도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에서 도시지역은 첫째, 주거지역이 있고요. 주거지역. 두 번째 이제 상업지역, 세 번째 농지지역, 주상공업지역, 네 번째 녹지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주거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도시지역의 정의를 볼게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 자, 이 도시지역 내에 먼저 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거주의 안녕과 건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뭐 아파트나 주택이 있는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거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전용 주거지역. 두 번째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준주거지역. 먼저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환경. 자, 이거는 양호한 환경입니다. 양호한 환경.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겁니다.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1종 그리고 제2종 두 종류가 있는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고요. 제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다. 예. 그리고 제1종은 단독, 제2종은 공동.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전용하고 일반에서 양호하고 편리고 꼭 구분해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용자하고 양자 비슷하죠. 일반의 비읍자하고 편리의 피읍자 같은 계열 발음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은 세 개로 나뉩니다. 제1종, 제2종, 제3종 세 개로 나뉩니다. 제1종, 제2종, 제3종. 제1종은 저층, 제2종은 중층, 제3종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준주거지역은 앞서 설명했기에 설명을 생략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 상업지역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상업지역은 첫째, 중심 상업지역. 두 번째는 일반 상업지역. 세 번째는 근린 상업지역. 네 번째는 유통 상업지역입니다. 유통 상업지역.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 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요. 유통 상업지역, 유통.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공업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의 세 번째, 공업지역. 자,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전용. 두 번째는 일반 공업지역. 세 번째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그래서 먼저 전용 공업지역은 주로 중하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요.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공업지역인데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근데 도시지역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녹지지역입니다. 도시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공업지역도 있지만 녹지, 공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지지역도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 녹지지역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억. 보존 녹지지역입니다. 보존 녹지지역. 두 번째는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생산. 그리고 세 번째 디귿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자연 녹지지역. 먼저 보건 녹지지역부터 보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보존해야 되니까 녹지지역으로서의 성격이 제일 아주 강한 곳입니다. 두 번째,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생산은 이건 주로 농업 생산을 말합니다.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세 번째인데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자연.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자, 자연 녹지 지역. 이름은 자연인데 요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죠?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 요게 중요해요. 제한적 개발이 허용이 돼요. 네, 자연 녹지 지역에서. 그래서 보존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에 이 문장이 없는데 자연 녹지 지역에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 녹지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녹지 지역 중에선. 자, 이렇게 도시 지역에 역시 도시 지역도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도간 농자는 용도 지역의 종류로 크게 도간 농자로 나뉘고 도시 지역은 바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주, 상, 공, 녹 요것도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도간 농자, 용도 지역의 종류 도간 농자의 두 번째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 관리 지역. 자, 관리 지역은 보면 정의를 보겠습니다. 도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범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보존관리지역,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 세 번째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자,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을 설명하기 전에 나머지 농자마저 설명하고 요 세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알고 이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는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농림지역 이름만 들어도 벌써 알겠죠? 농림지역. 즉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글자 그대로 농업하고 임업, 농림업, 그리고 산림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한 지역이에요. 자, 네 번째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지역.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보존지역. 보존은 보존하여 이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업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 이건 자연환경과 관련해서 보존하는 지역. 그러니까 제일 규제가 엄격하다는 얘기죠. 자, 보면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도감농자에서 도시지역 설명 다 했고요. 관리지역은 종류만 얘기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지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관리지역이에요. 보존. 먼저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냐,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자, 보존이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주 연결이 세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변 환경과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는 뭐하고, 그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어려우니까 보존 환경 관리 지역으로 보존은 하되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개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연환경 보존 지역보다는. 자, 두 번째 생산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 자, 생산 관리 지역 보겠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생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하기에는 관리가 어려워요.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도시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자, 세 번째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 자, 계획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이 떠올라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계획관리지역 보겠습니다.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 도시지역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뭐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게 떠올라야겠죠.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 그럼 이 계획관리지역은 어디와 관련된다? 예, 도시지역과 관련되는 것이죠. 예, 관리지역, 그러니까 체계적 그리고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제일 개발이 되기 쉬운 곳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개발되기 쉽죠. 두 번째 생산, 세 번째 보전. 예, 이 관리지역에서는.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이 되는 곳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에 방점이 두고, 농림지역은 생산에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될 수도 있고,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정하기에는 애매해서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둔 곳입니다. 세 군데 나오죠. 보존, 생산, 계획. 이렇게 용도지역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도감농자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상공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것도 꼭 같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입니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공유수면 바다만 해당합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자, 같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경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육지예요, 육지. 그리고 이렇게 바다예요. 그리고 공유수면을 이게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한 곳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매립지의 용도하고 요 이웃하고 있는, 자,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이 A 지역, 원래 있던 육지하고 공유 수면 매립지역, 이 용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경우는 요 A하고 B가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 아니면 그 A만 있는 게 아니라 요 B 주변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렇게 다른 지역이 이렇게 두 개 걸쳐 있는 경우 애매하잖아요. 자, 먼저 같은 경우는 아주 쉽습니다. 공유 수변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이번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 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럴 때는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즉, 이 B 역시 A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용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경우 또는 용도지역, 그 매립구역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요 다른 경우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뭘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구역,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구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리지역과 관련된 겁니다. 관리지역이 어디 두 개 애매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용도지역의 환원입니다.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것. 자, 먼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구역 5개가 나오죠. 요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억울하죠. 이건 맞으라고 내는 거니까. 첫 번째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자,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입니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자, 연접한 공유수면. 두 번째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입니다.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역시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에 연접한 겁니다.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자, 주로 산업단지예요. 이건 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구역입니다. 자, 네 번째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자, 다섯 번째는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자, 이런 것들은 다 도시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리지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자, 관리지역인데 첫 번째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자,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돼 버렸어요. 지정 고시됐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농림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농림지역으로. 두 번째,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존산지. 보존자 들어가면 그냥 꽉꽉 묶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존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 그러면 그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이거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용도지역의 환원입니다. 환원,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1에 해당하는, 즉, 도시지역으로
별점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구역과 2에 해당되는 관리지역. 자, 관리지역. 2에 해당되는 농림지역 등이, 이런 것들, 농림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입니다. 해제되는 경우. 먼저 첫째. 그리고 1 또는 2. 1 또는 2. 이게 해제되는 경우. 자, 이게 해제되는 경우.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이 해제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을 본다. 지정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 경우, 자, 1번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 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 고시하고, 자, 시도 공보에 게재해야죠. 공보에 게재. 이렇게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죠, 항상. 예외. 자, 환원되지만 예외되는 경우, 환원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자, 이미가 중요해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입니다. 착수. 네, 착수라는 단어 중요해요. 착수한 자는 그 용도 지역의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 지역 지정 등의 의제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6강 시간이었고요. 4. 도시관리계획의 두 번째 그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5. 용도지역의 1번 지정부터 4. 용도지역 지정 등 의제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